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서 정부, 국무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리두기 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히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총리가 이 발언을 하실 때 앵커는 지금 이 발언만 소개를 하셨는데 이 발언의 앞뒤에 다른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발언이 있냐면 이거예요. 치명률과 위중증화율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나 위중증화율이 독감보다도 낫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낫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조정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 거리두기를 다음번에 할 때는 완화할 계획도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사 발언을 합니다. 게다가 무슨 발언이 있냐면 이거예요. 정식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 앞단이라도 그 전이라도 확진이 생긴다고 하면 그 전에라도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확진자 수는 계속 지금 언론에 보십시오. 연속 5일 동안 5만 명 나온다, 더 나빠지고 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총리나 방역당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위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독감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의 앞이나 아니면은 그때 가서 완화할 생각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해요.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먹는 치료제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기본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17만 명, 20만 명 나올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5만 명, 6만 명 계속 우리가 보니까 위중증, 치명률이 예상한 것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계속 관리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또 우리 방송에서 다른 방송들과 달리 한 걸음이나 두 걸음 더 빨리 총리의 입장과 같은 것을 우리 방송이 견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총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오히려 그것을 용인해야 저는 종식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가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신속 항원 검사를 주 2회 정도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를 하도록 교육당국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제 개학하고 나면 학생들이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집에서 실시를 하고 신속 항원 검사로 거기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이제 등교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멍청한 결정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멍청한 결정이에요. 왜 멍청한 결정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최근에 부정확성 때문에 논란이 많다고 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너무도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멍청한 결정이겠어요? 일주일에 2번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자가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이라야만이 대면 수업에 간다 그러면은 음성인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히 양성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 고등학생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초등학생까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라야 간다 그러면은 이미 이 진단 키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이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정확성을 담보한 그런 어떤 등교 계약이겠느냐는 거죠, 이게. 이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하나. 그리고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학교 내 집단 감염을 막고 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이유. 두 가지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이댔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감염 자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감염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자를 확실히 가릴 수 있는 검사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검사 대신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치원생들이나 이제 0세부터 12세까지의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와가지고 유치원이나 혹은 초등학교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감염을 막는데 신속 항원 검사는 사실은 도움이 거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도가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증상이 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양성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아이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애초에 그냥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0세부터 12세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체가 그렇고요. 특히 오미크론 변이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에게 기존의 코로나19 변이들에 비해서 약간 더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제한적인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는 것과 같은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나 혹은 교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2, 3일 정도 쉬게 하는 게 나은 거지, 이렇게 검사 체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예. 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강 기자님 정확한 지적이셨는데요. 감염된 것 같은 증상이 있으면 그냥 집에 쉬면 되고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오미크론은 이 연령대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감염 확산이 되든 말든 시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학생에게 무슨 검사고 뭘 한다는 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쉬면 되고 학교에서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 점을 방역당국이나 교육당국이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굳이 찾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찾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아이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이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멀쩡한 아이를 일주일 동안 집에다가 가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일부러 유발하냐는 거죠.